휴전협정 무시, RPG-7 공격한 하마스, 분노한 이스라엘, 대규모 보복 공습, 하마스 초토화, 휴전 중이는 전장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스라엘군 간부 2명이 가자지구 라파 인근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기습 공격으로 전사하자 이스라엘군은 대규모 보복 공습에 나섰고 이로 인해 최소 45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가까스로 유지되던 휴전은 붕괴 위기에 처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 양국은 긴급히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공습은 현지 시각 10월 19일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 라파 지역의 하마스 연계 목표물 20여 곳을 전투기들로 정밀 타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휴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하터널, 무기고, 통신시설 등 주요 인프라를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의 직접적인 계기는 이스라엘군 소령과 상사의 전사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간부들은 라파 지역에서 인도주의 지원 임무를 수행하던 중 지하터널에서 갑자기 나타난 무장 세력의 RPG-7 공격을 받아 희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명 모두 장교와 부사관으로서 지휘급 간부에 해당되며 휴전 기간 중 이스라엘군 전사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은 해당 공격을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고 즉각적인 보복 공습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자지구 민방위 당국은 최소 45명이 희생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하마스 측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작전 직후 주요 목표 타격 후 다시 휴전 이행에 복귀하겠다며 협정을 존중하되 어떤 위반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재로 체결된 1단계 휴전협정이 발효된 지 9일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하마스는 그동안 생존 인질 20명을 석방하고 사망한 인질 28명 중 12구의 시신을 반환하는 등 휴전 조건 일부를 이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16구의 시신은 인도되지 않은 상태이며 하마스는 잔해 속에 매몰돼 수습이 어렵다고 주장한 반면 이스라엘은 고의로 은닉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즉각 사태 중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 대상이 하마스가 아닌 불특정 무장 세력이었다고 주장하며 휴전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측에 자제와 비례적 대응을 요청하였고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자레드 쿠슈너를 현지에 급파하였습니다. 또한 벤스 부통령이 예루살렘을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휴전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미국이 직접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옐로라인 인근에 지하터널에 하마스 잔당이 남아있으며 이들이 휴전의 틈을 노리고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EFE 통신은 라파에서 시작된 충돌이 가자지구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일부 외신은 이스라엘 공군이 난민 캠프까지 폭격을 감행한 정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은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으며 사태 양망에 따라 중동 전역의 긴장감도 다시 고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강의 벙커버스터 탄도미사일 현무5 올겨울 실전 배치, 현무6 차세대 탄도미사일 개발. 국방부가 연말부터 현무5 실전 배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한반도의 역직 능력은 크게 강화됩니다. 현무5는 이미 세계 최강급 벙커버스터로 평가되는 전력입니다. 하지만 더 주목할 점은 국방부가 밝힌 후속작 이른바 현무6의 개발 계획입니다. 현무6는 단순한 출력 증강을 넘어 정밀 관통, 연속 타격, 생존성의 종합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전략 탄도미사일 콘셉트로 보입니다. 기술적 방향성은 크게 5축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관통력의 질적 향상입니다. 단순 중량 증가보다도 종말 단계에서의 각도와 속도를 활용해 보다 깊고 단단한 구조물을 무력화하는 관통 설계가 핵심으로 거론됩니다. 둘째, 정밀 유도 성능 강화입니다. 다중항법 체계와 터미널 센서의 결합으로 명중 오차를 낮춰 핵심 지하시설을 정확히 겨냥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셋째, 종말 기동을 통한 요격 회피 및 관통력 극대화가 연구 대상입니다. 넷째, 연속 동시 타격 전술입니다. 한 발의 거대한 폭발보다 여러 발의 정밀 연쇄 타격으로 누적 피해를 일으키는 운용 개념이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합니다. 다섯째, 생존성입니다. 적어도 변칙 궤도, 분산 발사 등으로 요격 확률을 낮추려는 시도가 예상됩니다. 이들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기술적, 물리적 트레이드오프가 뒤따릅니다. 중량 증가는 사거리에 부담을 주고 고속 종말 기동과 내열, 내충격 설계는 고도의 재료, 제어 기술과 광범위한 시험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현무6는 단계적 개발, 시험을 통해 정밀성, 관통성, 생존성을 균형 있게 확보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술 전략적 의미도 큽니다.
현무6 수준의 전력화는 북한의 지하화 전략에 대한 실효적 억지를 제공하고 핵 대비 비핵 억지의 한 축을 강화합니다. 반면 군비 경쟁 심화, 확산 우려, 외교적 비용 등 부수적 리스크도 함께 따라옵니다. 현무6는 더 깊게,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목표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발 난도와 외교적 제약을 고려할 때 실전 배치까지는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나 성공시 북한 수뇌부의 지하 벙커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현무6는 한반도의 전쟁 억지력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미국 LRHW 다크이글 대 중국 둥펑 17. 중국의 극초음속 신형 대함 탄도미사일 전력 강화가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둥펑 26D 등 중거리 대함 탄도미사일 전력들을 빽빽하게 배치해 놓았는데요. 이로 인해 미 항공모함이 대만 인근 해역에서 중국군과 전투를 치르려면 1800km 이상 떨어진 먼 거리에서 작전을 벌여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서 등장한 둥펑 17은 물론 군함의 수직 발사대로 발사할 수 있는 YJ-21 극초음속 함대함 미사일과 각종 위협적인 미사일 전력으로 미 해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둥펑 17은 2019년 공개, 2020년 실전 배치된 중국의 첫 HGV 기반 극초음속 무기로 꼽힙니다. 공개된 재원으로는 사정거리가 대체로 1800km에서 2500km, 속도는 마 5에서 10으로 전해집니다. 푸젠성, 저장성 등에서 발사할 경우 오키나와 일대뿐 아니라 한반도와 미군 기지도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반면 미국 LRHW 다크이글은 중국군의 A2AD 네트워크를 무력화하기 위해 개발된 체계로 최소 사거리가 2775km이며 실질적 유효 사거리는 3500km 안팎에 달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괌에서 광둥, 푸젠, 저장성을 타격 가능한 수준이지만 중국 전역을 넉넉히 위협하려면 4000km 이상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다크이글을 주말 특급 스텔스 구축함이나 핵추진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하도록 전력화해 언제 어디서든 위협할 수 있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 기상, 잠수함 발사 플랫폼의 다양성은 사거리 제약을 보완해 중국 본토의 둥펑 17 발사대를 먼저 타격해 파괴할 잠재력을 높입니다. 속도 면에서도 마 17에 달하는 미국의 다크이글이 둥펑 17에 비해 훨씬 빠르다고 평가되지만 확실한 비교는 양측 재원은 공개 추정치가 섞여 있어 어렵습니다. 다만 두 극초음속 미사일은 각각 목적과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둥펑 17은 주로 항공모함, 대형 함정 등 해상 표적을 겨냥한 대함 타격 수단으로 A2AD 핵심 무기에 속하고 LRHW는 지상 기반의 중국 A2AD 인프라를 타격해 네트워크를 붕괴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다만 중국군 역시 YJ-21을 비롯한 다양한 대함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상에만 배치하지 않고 해상에 구축함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전력화하고 있어 이 역시 매우 위협적인 공격 수단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더욱 뛰어난 센서와 다양한 보조 수단을 동원해 움직이는 해상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따릅니다. 그리고 미군은 이런 중국군의 다양한 탐지 센서와 타격 보조 수단을 공격해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의 타격 정밀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도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은 자국 체계를 우위라 주장해왔고 두 체계는 설계, 목적, 운용 개념이 달라 직접적인 우열 비교보다 상호 보완적, 상호 억제적 측면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다만 극초음속 무기 확산과 발사 플랫폼의 다변화는 한반도 안보 환경과 주변 미군 기지 위험도를 높이며 한국을 포함한 영내 국가들의 대비, 억제, 미사일 방어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